저 남조선은 미제 식민지고 썩어 빠진 자본주의 국가고 노동자 농민은 죽 먹고 겨우 살고 요게 북한의 전략이에요. 독재 체제를 유지해서 유언비어도 정부에서 생산해서 그게 곧 여론이 되고 주민들을 통치하는 보이지 않는 힘이 되겠죠. 제가 한국에 와서 충격받은 거는 자동차가 그렇게 많은 것 깜짝 놀랐어요. 이 차는 어디서 이렇게 많이 왔지? 남조선 전역에는 차 다 끌고 왔나? 북한은 그 김치들을 겨울에만 먹어요. 그래서 김치찌개, 김치전 이런 거는 북한에 없어요. 왜냐면은 1년에 3개월만 먹는 정말 귀한 음식 아닙니까? 24시간 전기, 물, 가스 이거 다 들어오는 게 신비했어요. 그 명절날마다 평양시 기준으로 시민 1인에게 돼지고기 200g 그것도 위대한 수령님의 하늘같은 사랑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북한 주민들은 참 기괴한 운명을 삽니다. 기괴한 시대에 태어나가지고 인간이 아닌 인간으로 살죠. 북한에서 배운 남한과 실제 남한은 어떻게 달랐나요? 제가 68년생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80년대 중반에 이제 고등학교 졸업했어요. 17살 때. 그때 제가 고등학교 시절까지 받았던 교육 중에 남한 교육은 진짜 황당한 것들 많았어요. 저 남조선은 미제 식민지고 썩어 빠진 자본주의 국가고 한 줌도 못 되는 지주자본가들이 떵떵거리며 잘 살고 노동자 농민은 죽 먹고 겨우 살고 한강 다리 밑에는 그냥 구두 닦기 소녀들이 그냥 득실거리고 미국 놈들이 이제 지프차 타고 지나갔다가 그냥 그 구두 한번 닦고 가면 이제 껌 몇 개 집어던지면 그냥 절절 따라다니고 고마워하고 80년대 제가 그렇게 받았거든요. 북한 이제 뭐 저런 공식적인 언론 자유 언론이 없는 나라니까 유언비언이 심해요. 아주. 왜냐면 그게 사람 심리예요. 뭐 듣고 싶고 알고 싶은 거예요. 꼼꼼 숨겨놓으면 그렇지 않겠어요? 사람이 열어놓으면 이런 거네? 하지만 그 숨겨놔봐요. 대체 뭐가 있을까? 야 그거 궁금한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유언비어 속에는 너무나 또 황당한 것들 많았죠. 뭐 저 88 올림픽 상류들 다 풀어나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올림픽에 이제 일조했다 뭐 이런 말 이런 게 다 돌아가는 게 남한에 대한 상식이에요. 이게 북한 당국에서 일부러 만들어 내보내는 거예요. 이런 정보기관에서. 과거에 당 간부했던 사람들 무슨 간부했던 사람들 나이 들면 다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에게 쓱 던져놓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과거에 간부대 했으니까 좀 대중의 신망이나 이런 신뢰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아주 또 솔깃해요. 남조선이 그렇게 해서 돈 벌어서 올림픽을 했구나. 이게 북한의 전략이에요. 독재 체제를 유지해서 아주 그럴싸하게 유언비어도 정부에서 생산해서 그게 곧 여론이 되고 주민들을 통치하는 보이지 않는 힘이 되겠죠. 믿거나 말거나든 어쨌든 그런 걸로 해서 남조선에 대한 증오심 조금 가지고 북한에 대해서 우월감 조금 가지면 그 유언비어는 당국에서 봤을 땐 효과 있는 거죠. 이런 걸 아주 잘 만듭니다. 북한 당국에서. 그건 보위부에 그런 전문 기관이 있고 어쨌든 독재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서 최고의 두뇌들이 그 분야는 정말 불철주야로 연구하고 있지 않을까. 그럼 남한 사람들을 불쌍하게 보고 동정하겠네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때 여름철에 83년인가 4년인가 될 거예요. 휴전돼가지고 서로 남북이 체제 경쟁, 경제 경쟁했어요. 서로. 그러면서 그 속에서 또 받침되어 있는 게 자존심이에요. 서로. 북한도 자기네 사회주의 체제 지키면서 자존심 있고 경제를 발전시키고 남한은 도말할 것도 없고 똑같이 했는데 서로가 한민족이니까 어려울 때 자연재해 받을 때 우리가 뭘 도와주겠다 뭘 해주겠다 서로가 그러면은 서로가 또 자존심이 있어 괜찮다 우리가 뭐 다 극복한다 이랬어요. 이러면서 이제 70년대 80년대 계속 그러다가 전두환 대통령 때예요. 그때가 83년도인가 서울의 수도권에 큰 피워봤는데 북한에서 김일성이 구호물자 보내겠다 그랬어요. 근데 예전까지 다 주겠다면 안 받겠다, 괜찮다, 뭐 고맙다, 그냥 이런 말을 했는데 전두환 대통령은 받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김일성이 이거 안 받을 줄 알고서 주겠다고 그랬는데 받겠다니까. 어떤 인사를 하면 북한의 국가 창고를 다 털다시피 해서 식량, 시멘트, 천, 의약품 이걸 다 해서 국가 비상량 다 털어가지고 내보냈어요. 남한으로. 들어보니까 북한에서 좋은 쌀이라고 왔는데 도저히 한국 사람들 입에 못 먹겠더래요. 품질이 낮아서 그 쌀을 그 식료 공장 가서 뭐 술, 막걸리 만들고 술 만들고 빵 만들고 뭐 이렇게 했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그 시멘트도 너무나 재질이 낮아서 그냥 도시에서는 못 쓰겠고 그냥 시골의 비포장도로 여기에나 그냥 썼다 그러고 옷감 이건 너무 한심해서 작업복 제조용으로 썼다 그러더라고요.
북한에서는 좋은 옷값 내보냈는데 북한 주민들은 그거 외출복으로 만들 거예요. 근데 한국에서는 도저히 이걸로 평상복을 못 만들겠다. 그냥 작업복으로 이렇게 처리했다. 그러고 의약품도 뭐 형편없이 혈액이 너무 약해가지고. 근데 북한이 이제 그때부터 뭐가 고생했냐면은 국가 비상식량 뭐이다 이런 용품 많이 털어줬으니까 그걸 또 채우느라고 엄청나게 고생했어요. 북한에서 선전은 그렇게 했죠. 우리가 이제 동포의 심정으로 쌀도 주고 의류도 주고 이제 약품도 주고 북한 주민들이 그거만 들으니까 야, 남선 불쌍하구나. 한국에 처음 오셨을 때 가장 충격받은 건 무엇이었나요? 제가 한국에 와서 충격받은 거는 북한 주민들은 김일성 배지 달고 남한 사람들은 없어요. 그리고 북한 사람들은 단순한 복장이에요. 남한은 이게 완전히 백의 백사는 다 다르더라고요. 북한은 백의 90사람은 다 똑같아요. 차림새가. 그러니까 이제 사람 모습에서 얼굴은 딱 이제 우리 한국인 얼굴은 맞는데 옷 모양에서 서로 다르니까 이거 외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선뜻 들었어요. 그리고 외래어를 많이 쓰는 것도 그 생각을 이제 더 들게 했고, 그리고 또 놀란 거는 자동차가 그렇게 많은 것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제가 평양에서만 살았는데 평양은 하루 종일 한 7, 80대 되겠나? 100대는 안 될 것 같아요. 하루 종일. 뭐, 제가 세워보진 않았지만, 어쨌든. 근데 저는 그 서울에 왔을 때, 공항에 나갈 때, 승용차 타고 이제 안 가러 갈 때 차가 많은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야, 이거 뭐, 그런 우스갯소리 있다 그러더라고요. 뭐, 70년대? 그때 북한 간부들이 내려와서 이제 뭐, 남북회담 할 때, 북한 간부가 이제, 어이구, 저 남순 시골에 있는 차까지 모두 다 우리한테 보여주려고 서울에다가 집합시키느라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뭐 이랬대, 북한 간부가. 그래서 이제 남한의 간부가 한 수 더 떠가지고 저 차는 그래도 바퀴가 있어서 여기다가 끌어오는 데는 문제가 없었는데 저 많은 건물들을 지방에 있던 많은 건물들을 여기로 다 옮겨자는 게 저거 정말 땅을 뺐습니다. 그랬대요. 북한 간부가 이쪽 벌리고 아무 말도 못했다는 뭐 어쨌든 그런 에피소드도 있었대. 그거 같더라고요. 정말 북한 간부도 북한 사람이고 나도 북한 사람이고 처음에 느낌이 이 차는 어디서 이렇게 많이 왔지? 진짜 뭐 남선 저녁에는 차 다 끌고 왔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 그 차가 제일 많이 놀랐어요. 어쨌든 한국과 북한의 의식주는 차이가 많이 나나요? 처음에 와서 집 받은 게 이제 그 임대 아파트니까 한 뭐 10집 정도 있더라고요. 그냥 복도에. 근데 제가 처음 놀란 게 뭐냐면은 아파트 10층짜리인데도 엘리베이터에서 뭐 놀랐냐면은 그 안에 사람이 없어서 놀랐어요. 근데 북한은 엘리베이터 안에 운전공이 따로 있어요. 밤에 24시간 그 엘리베이터가 다니는 게 놀랐고 24시간 전기, 물, 가스 이거 다 들어오는 게 신기했어요. 겨울에도 더움을 나온 거 못 봤어요. 제가 28년 동안 살면서 평양에 찬물도 공급제예요. 시간제예요. 아침 2시간, 저녁 2시간 이렇게 나와요. 평양시도. 뭐 전기 당연히 공급제가 대낮에는 안 와요. 그냥 뭐 아침 시간, 저녁 시간 오고. 가스는 우리 도시가스인데 북한은 석유 난로를 썼어요. 그리고 집안에 있는 뭐 전화 이것도 놀랐고 북한은 아파트 밑에 경비실에 공용 전화가 한 대가 있어요. 서울에는 집집마다 전화가 있고 뭐 인터넷 당연히 되고 핸드폰 되고 이게 북한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집안에 들어가면서 제일 놀란 게 한국의 모든 아파트 문은 철로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북한은 100% 나무, 목재문이에요.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북한에서는 철문하면 이제 감옥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페인트랑 칠하고 이제 도색이랑 하기 때문에 철이라는 느낌이 별로 안 드는데 북한은 뭐 그런 도색 재료가 뭐 좋지도 못하니까 철은 철문이라고 보여지고 그래서 든든해서 좋고 뭐 도둑 같은 게 들지 않아서 좋고 좋네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북한은 목재문이니까 방범 같은 게 취약하지요. 도둑이 여기 들을 수가 없더라고요. 여기 CCTV 카메라가 다 있기 때문에 한국은 북한은 그게 없어요. 무슨 카메라가 뭐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범죄 노출되는 게 심하고 이게 자본주의 국가 돼서 이런 게 치안 이런 데 안전하게 되어 있네. 이런 거는 많이 느꼈어요. 서울과 평양이 밥상은 두말할 것 없이 놀라죠. 그냥 우리가 일상에 먹는 밥, 국하고 5-6가지 반찬 먹지 않나요? 보통? 그죠? 그게 일상이잖아요. 그냥 명절에는 뭐 상다리 부러지게 차려놓고. 북한은 명절에 5-6가지나 먹으면 잘 먹을까? 북한 명절은 그냥 5개예요. 그냥 1월 1일 신정, 2월 16일 김정일 생일, 4월 15일 김일성 생일, 10월 10일 공화국 창건일, 정권기념일,
9월 9일. 이게 이제 북한의 5대 명절인데 평양시 기준으로 시민 1인에게 돼지고기 200g, 5인 가족에 돼지고기 1kg 배급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1년에 명절 5번 있는데 그 명절날마다 돼지고기 1kg 받는다? 돼지고기 1kg 요만큼이죠. 우리 삼겹살 같은 거 무슨 뭐 잘 드시는 분 사람들은 뭐 2, 3인분도 먹잖아요. 그거 1년에 5인 가족이 1kg 받는다고 생각해보세요. 공급받을 때 보면은 지방으로 달라 그래요. 비계를 달라. 그래야 조금 이제 기름기 먹은 같은 이제 느낌이 드니까 살코기보다는 그 바다다가 이제 저희 어머니도 시래기국에다 이제 같이 엮고 두부 같이 엮고 국 끓여 먹었던 생각이 나요. 그것도 위대한 수령님의 하늘같은 사랑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인사하고 먹었어요. 그게 북한입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북한 어린이들 똑같이 김정은 원수님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하고 먹습니다. 작가님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어떤 건가요? 먼저 놀란 음식 말할게요. 놀란 음식은 뭐냐면은 김치예요. 이거 아주 일반적인데 왜 놀랐을까 하고 여러분 이제 좀 우아하겠는데 97년 3월 달에 한국에 왔어요. 그리고 6개월간 그러니까 9월 달까지 안 가 있었어요. 그러면 한여름이신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왜 김치에서 놀라냐면 뭐 밥은 뭐 똑같이 그냥 뭐 쌀밥에다가 뭐 반찬 5, 6가지 오르고 김치가 새끼 다 오르더라고요. 새끼 올라온 것도 놀랐지만은 왜 놀랐냐면은 북한은 그 김치를 겨울에만 먹어요. 딱 12월달, 1월달, 2월달 이렇게만 먹어요. 근데 단순히 생각해보세요. 북한에서는 왜 3개월만 먹고 한국에서는 왜 12달 먹죠? 정답은 김치 냉장고예요. 평양은 없어요. 90년대 중반까지 기준으로 보면은 평양 시민 가정의 일반 냉장고 보급률은 한 10%? 5% 될까? 100집에 한 5집, 10집 정도나 냉장고가 있을까? 김치 냉장고 말고요. 요 정도예요. 북한의 냉장고는 저 있을 때는 다 우리 그냥 한 100리터짜리 그런 작은 냉장고였어요. 거기에 뭘 김치 들어갈 자리도 있어요. 김치도 없지만은. 북한에서 그런 겨울에만 먹던 김치를 여기서 1년 3개월 계속 먹으니까 그게 아주 놀랐고 김치로 들어간 종류 음식이 많은 것도 놀랐어요. 그래서 김치찌개, 김치전 이런 거는 북한에 없어요. 김치는 있는데. 왜냐면은 1년에 3개월만 먹는 정말 귀한 음식 아닙니까? 그러니까 북한에서 그 3개월만 먹는 음식, 귀한 음식을 김치찌개까지 해먹을 정도로 넉넉하지도 않고 있어도 그렇게 안 먹죠. 손님 오면 먹고, 뭐 생일 때 먹고, 휴일 때 먹고, 이렇게 반가운 손님들이 있을 때나 먹는 게 김치였죠. 북한에서는. 근데 여기서는 하도 흔하니까 김치로 그냥 못하는 음식이 없더라고요. 제가 보면 김치 들어가는 음식은 다 좋아하는데 제일 놀랐던 것도 김치고 김치찌개도 좋아하는 음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조금 남과 북의 음식 중에서 조금 비교해서 뭐가 의아하고 좀 놀라운 일이 하나 있다면은 개고기. 북한은 이제 개고기를 장려해요. 국가에서. 이제 김일성이가 그 개고기라는 이름을 단고기로 바꿔줬어요. 그러니까 달달한 고기라고. 이게 우리 민족 음식이고 개고기라 그러니까 듣기가 거부가니까 이제 다른 이름 이제 지으라 그래서 이제 단고기로 이제 지은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제가 있을 때도 이제 단고기 요리 있지, 단고기 국집 이런 간판들이 있었고 실제 그 안에서는 개고기 요리 있고 지금도 해요. 북한은. 북한 TV 가끔 보면은 그 국가적인 행사, 단고기 요리, 전국 요리 축제, 경연대회 이런 걸 해요. 북한에서는 계속. 근데 한국에서는 그거 없더라고요. 정확히 말하면 이제 내년 말까지 허용되고 그 이후로 보신탕이 없어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유통이 안 되고 식당도 2년 전부터인가 하나둘씩 없어져가지고 진짜 예전에 뭐 한 10개 식당이 있었다면 지금은 한두 개 있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불만 있어요. 좋아하는 사람이지만은 개고기를 이거 뭐 음식인데 왜 이거 음식까지 통제하지? 아니 개가 사람에게 유익하다고 해서 뭐 애완견 뭐 주로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통제하는가? 그럼 뭐 서는 사람에게 얼마나 더 유익하죠? 사람이 못하는 일을 소화하는데 그건 왜 잡아먹죠? 아니 닭도 얼마나 유익하네. 매일 계란 만들어지고 그건 다 잡아먹으면서 왜 개를 못 잡아먹게 하지? 식용유하고 애완견하고 분리해서 이렇게 보면 되는데 애완견만 보고 이제 그 뭐 정책을 만들었는지 그거는 조금 좀 아이러니해요.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남한의 진짜 모습을 알면 북한 사람들의 믿음이 무너질까요? 북한 주민들이 남한을 이제 알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외부 사람이 전해지는 뭐 사진이나 USB나 CD나 뭐 이런 물건을 통해서 이제 접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육성으로도 접할 수 있겠죠. 정치 얘기만 안 하면 돼요. 그리고 남한의 또 경제적인 우월성 얘기 뭐 이렇게 하도 위험해요. 이번에 뭐 여자 축구 선수단들 왔다 갔잖아요. 이 사람들이 굶어온 봉오리로 그냥 살까요? 어떤 소리 하냐면은
가니까 저기 뭐 수원 어느 호텔에 들었잖아요. 야, 그 호텔 집에 나가면 지저분하고 뭐 허름한 집들이 있고 뭐 사람들이 그냥 뭐 시꺼매가지고 일자리 찾아다니고 이런 말은 괜찮아요. 그 소리 듣고 판단하는 것도 다 개개인의 몫이겠죠. 근데 이런 소리를 외부 콘텐츠로 또 이런 사람들의 육성으로 이렇게 들어가도 듣는 데서만 끝이지 그거 가지고 설파되고 이게 파급력이 늘어나고 이러진 못해요. 왜냐면 이자처럼 말 내용에 따라서도 정치적이나 사회에 위험성 되는 거는 일체 차단하고 걸러버리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 주민들이 외부 세계를 안다고 한들 그걸 바르게 말을 못하니까 느끼긴 해요. 자기가 느끼긴 할 거예요. 그죠? 그 축구 선수단들 보면은 아무리 뭐 눈길 안 주고 뭐 어쩌고 저쩌고 했더라도 살짝이라도 정면에서든 본 거 있을 거 아니에요. 북한 주민들이 남한을 안다고 한들 함부로 거기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하거나 거기에 말가발부를 못하니까 뭘 좋다 나쁘다 이런 말을 못하니까 북한 주민들은 아무 말도 못하는 말하는 동물?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사람이라면 의식이 있고 창조가 있고 비판할 줄 아는 게 사람 아닙니까? 북한 주민은 그 기능이 없잖아요. 노동당 체제 비판합니까? 남한 사회가 이렇게 됐다고 바른 말 합니까? 못하잖아요. 했다고는 죽여버리니까. 북한 주민들은 참 기구한 운명을 삽니다. 기구한 시대에 태어나가지고 잘못된 거기다 지도자를 만나서 저렇게 80년간 좀 인간이 아닌 인간으로 살지요. 작가님은 요즘 북한 소식을 어떻게 접하시나요? 제가 북한 소식 접하는 거는 우리 탈북민들이에요. 제가 이제 통일신문 개공 기자를 지금 15년째 하고 있어요. 탈북민 인터뷰 취재 이런 거를 많이 하고 있어요. 한 달에 자그만치 탈북민 한 10명 이상은 많으면 한 뭐 몇십 명도 만나죠. 그러면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서 첫 질문이 최근의 군함 이런 걸 이제 생생하게 듣지요. 자, 김정은 시대 들어와서 압록강이 이제 38선 같이 바뀌었다 그랬잖아요. 정보가 끊어졌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전파나 이게 그런 영상물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건 안 내보내잖아요. 북한에서는 자기네 좋은 것만 내보냈지 어디 나쁜 거 안 내보내잖아요. 근데 뭐냐면은 중국에 나와 있던 탈북민인데도 러시아에 나오는 탈북민인데도 북한 국적을 갖고 있었으니까 왕래는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쓱 돌아서 이제 한국에 오니까 가장 최근의 소식도 비교적 상세하게 듣는 거죠. 탈북민들에서 얻는 게 첫째고 또 이제 언론을 통해서 얻는 것도 없지 않아 있죠. 저는 그렇게 봐요. 북한에서 내보내는 그 언론이 있어요. 유튜브나 인터넷에 많이 나오는데 그거는 북한 당국에서 내보내는 거고 북한 당국에서 겉모습만 좋은 것만 알려면은 북한 노동신문이나 조선중앙통신사에서 나오는 자료를 보면 뭐 충분히 알 수 있고 그 외에 안에 있는 거, 안 보이는 거, 북한 주민들의 실생활 이런 것을 볼 때는 탈북민들만한 중원자가 없는 거죠. 이렇게 양쪽을 다 제가 거기다 체크하면서 자료를 수집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배운 한국과 실제 한국 와서 느낀 점이 무엇인가요? 흑백이다. 그냥 하늘 땅 차이다. 흑백이다. 검은 걸로 알았는데 평양에 있을 때 남한에 대해서 그렇게만 가르쳐 줬으니까 어둡고 나쁘고 더럽고 혐오스럽고 지저분한 거 이런 것만 가르쳐 줬으니까 그냥 온갖 사건 사고 방화 절도 강간 이런 것만 가르쳐 줬으니까 지금도 똑같아요. 남한이 좋은 거 알려주겠어요? 그러면 저 체제가 뭐 존재하겠어요? 아 남한 사람들 하루 세끼 쌀밥이 꼴깍 먹고 자가용 타고 다닌다고 생각하면 저 체제에서 살고 싶겠냐고요? 저 체제를 놔두고 싶겠냐고요? 북한 당국 김정은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기네한테서 좋은 것만 주민들에게 주입시켜주고 밝은 것만 하얀 것만 주입시켜주고 남한에 대해서는 다 검은 것만 갖다가 주입시켜주는 거죠. 근데 실제 제가 왔어요. 30년 전에 왔어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뭐 남한에 무슨 뭐 여기 뭐 못 사는 사람 없어요? 뭐 어려운 사람 없어요? 있긴 있잖아요. 적어도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남한에 어쩌면 국민 중에 식량이 없어 굶주리는 사람 굶어 죽은 사람 못 봤어요. 30년 동안 살면서 한 250명 되는 탈북민들의 증언을 이제 신문에 기록한 사람인데 죽은 사람 수천 수만 명 계산이 다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 통칭적으로 이제 전문가들이 파악하기로 또 이건 탈북민들의 증언도 합산했어요. 95년부터 99년까지 북한에서 5년간 300만이 굶어 죽은 거로 이제 우리가 이제 잠정 집계하고 있어요. 북한은 뭐 이에 대해서 말가말고 안 해요. 맞다 틀리다 이런 말도 안 해요. 그냥 꾹 다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추정하기로 이제 그렇게 300만으로 죽었는데 대한민국에서 내가 30년 살면서 한 명도 굶어 죽는 건 못 봤어요. 집에 쌀이 없어서 나라에 쌀이 없어서 굶어 죽은 사람이 난 한 명도 못 봤어요. 이게 다른 거예요 벌써. 그래서 남과 북 살아보니까 뭐가 또 다르냐면은 북한은
종교가 없어요. 여기는 종교, 신앙의 자유가 있더라고요. 이게 엄청난 차이예요. 북한은 종교만큼 있는 게 김일성 우상시설 있잖아요. 김일성 박물관, 동상 이런 기념관, 사적비 이런 게 우리 교회만큼 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남한은 그런 게 없잖아요. 종교의 자유가 있으니까 경제의 자유도 부흥됐고, 저기서는 종교의 자유가 없으니까 우상화만 발전된 거 아닙니까? 거기에 들어간 돈이 예나 지금이나 국고의 30-40% 씁니다. 김일성 동상 박물관 이거 유지하는데 이게 비정상이지요. 그 비정상이면서도 말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과 북 내가 살아보니까 다른 게 흑백이다. 너무나 여기는 하얀 게 많고 저기는 너무나 검은 게 많다. 거꾸로 받았지만 내가 와서 받아보니까 그게 진짜 암흑 같은 세상이었고, 여기가 그래도 사람 살만 나는 세상이다.